자, 수학 만점왕 4-1의 4단원 평면 도형의 이동입니다. 평면 도형의 이동.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학습 도우미 나소은 선생님이에요. 우리 이번 시간은 새로운 단원이 시작됩니다. 바로 평면 도형의 이동을 학습하는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평면 도형의 이동? 너무 낯설다고요? 그런데 이 단어는 너무나 재밌는 단어랍니다. 평면 도형들을 우리가 직접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 쓱쓱이 뽁뽁이도 평면 도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나 봅니다. 뭘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요거 하나 남았네? 이건 뒤집기를 하고 밀기를 해야 하네. 뒤집기? 아이고 답답해. 호떡 뒤집듯이 몰라? 호떡을 구울 때 이렇게 뒤집잖아. 꼭꼭인 도형도 음식으로 비교하네.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서 밀기? 꼭꼭 대단한데? 이 정도쯤이야. 근데 호떡 얘기하니까 배고프다. 얘들아 호떡 먹으러 가자. 뭐? 너 좀 전에 점심 먹었잖아. 내가 그랬나? 아이고. 우리 꼬꼬기의 표현이 정말 재밌네요. 호떡 뒤집듯이? 뒤집기라는 것이 어떤 건지 확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우리 밀기나 뒤집기 이런 것들을 평면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이동을 말하는 것인지 하나하나의 개념으로 다시 만나봐요. 평면 도형의 이동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개념은 평면 도형을 밀어볼까요? 라는 건데요. 이거 우리 두 글자로 표현할게요. 두 글자로 우리는 이것을 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면 도형을 밀었을 때 모양을 평면 도형이 뭐라고? 밀기. 하지 뭐라고요? 밀기입니다. 밀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평면 도형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표 방향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위쪽으로 밀기 해라, 아래쪽으로 밀기를 해라, 그 다음에 왼쪽으로 밀기를 해라, 오른쪽으로 밀기를 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을요, 누가 밀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밀기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달라지나요? 선생님의 모양과 크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평면 도형이 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밀기를 하여도 우리는 그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밀기는 뭐가 안 변한다? 모양과 방향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밀었을 때, 자, 그죠? 어느 방향으로 밀었어도 뭐가 나냐면 바로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뭐라고?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다시 한번요. 도형은 밀었을 때, 다시 한번 도형을 밀었을 때 뭐와 뭐는 안 변한다? 모양과 크기는 변하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누굴 민다고 생각해. 태연이 밀어. 태연이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양과 크기 우리는 그대로죠. 우리 위치만 바뀌는 거죠, 그죠? 네. 크기는 그대로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선생님이 옆으로 딱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 위치가 변한다라는 거죠. 그럼 확인해 볼게요. 평면 도형이 있습니다. 자, 밀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무엇은 변한다? 위치는 변한다. 뭐라고요? 위치는 당연히 변해야죠. 위쪽, 아래쪽,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어느 방향으로 밀기를 하여도 모두 처음과 같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우리 밀기를 할 때요. 여러분이 미는 처음과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면서 바뀌는 거다. 위치가. 방법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는 모는 종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 모는 한 칸은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cm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처음에 주어졌던 평면 도형을 몇 cm만큼 이동을 한 걸까요? 방향도 얘기하고요.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 동시에 얘기를 해줄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도형의 한 변을 기준으로 해주어도 좋고요. 도형의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도 좋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이게 굉장히 많이 틀린 거죠. 여기서 갔을 때 몇 칸 갔냐고 했을 때 여기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봐요. 그래서 두 칸 갔다고 생각해. 두 칸.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가운데 점을 찍어봐. 한가운데. 이 점이 요 라점으로 옮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몇 칸 가나 봐요. 하나, 둘, 셋, 네 칸 간 거예요. 4cm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옮겼다 그러면 요 선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닿았다고 생각해. 여기. 두 칸 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센터에서부터 여기 다가 딱 센터죠. 맞죠? 센터에서 센터가 여기까지 몇 칸 갔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갔잖아요. 7cm를 간 거야. 근데 이걸 2cm 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일로 왔을 때도 이걸 두 칸 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여기 딱 중심이죠. 요 가까지 몇 칸인가 볼까요?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cm 갔네요. 여기 아까 잘못했어요. 6cm.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cm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2cm 간 거 아니죠? 이 중심에서 이 중심까지 몇 칸? 하나, 둘, 셋, 네 칸 간 거예요. 만약 이 선을 기준으로 하려면 이쪽으로 갔다고 위에 했으면 이 선이 위에 있는 이 선이잖아요. 아래선은 여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윗선을 여기서는 아래선으로 계산을 해버려서 두 칸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도형의 한 변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그랬을 때 위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위쪽으로 이렇게 4cm만큼 밀기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오는 종이를 이용해서 위쪽은 위쪽 선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아랫선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밀기를 할 때는 방향과 어느 정도를 밀었는지를 동시에 말할 수 있어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도형을 어느 방향으로 밀어도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기억해둘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한 변을 기준으로 해서 밀어야 합니다. 반드시 한 변만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 꼭지점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옮겼을 때 그것이 같은 위치여야 된다는 거죠. 윗변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닿기만 하면 그 변이 아니죠. 똑같이 여기도 윗변이 돼야죠. 아랫변을 기준으로 여기는 아랫변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르게 해서 칸을 틀리는 경우가 제일 많이 틀리는 학생들이 실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투명 종이를 이용하여 직사각형을 본을 떠서 도형을 이동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보다는요, 모는 칸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이 한 칸의 가로 세로가 각각 1cm인 것을 이용해서 한 변 또는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방향으로 밀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만나볼 건 평면 도형을 뒤집어 볼까요? 라는 건데요. 이거는 세 글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 바로 뒤집기라는 거예요. 평면 도형을 뒤집었을 때 모양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에 표현된 것은 뒤집었을 때의 도형들을 각각 나타내 준 거예요. 가운데 있는 도형을 봅니다. 근데 이 표시가 뭘까요? 이건요, 오른쪽으로 뒤집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왼쪽으로 뒤집기 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도형을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뒤집기를 하면요, 처음 주어진 도형의 왼쪽은 오른쪽으로, 오른쪽은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여기 가운데서 이쪽 뒤집기를 이렇게 뒤집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뒤집나 보시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 직접 교재에다 볼까요? 이 경우는 이렇게 뒤집나 이렇게 뒤집나 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좀 신기한 거 그죠? 그래서 뒤집기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뒤집어도 도형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뒤집으면 도형의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바뀌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뀌어 있죠. 지금 이 모양이 돼 있고 원래는 이 모양이잖아 지금. 이거잖아, 그렇지? 이건데 바뀌어 있죠 보시면. 여기도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지만 뒤집은 두 모양은 오른쪽으로 뒤집나 왼쪽으로 뒤집나 뒤집은 결과는 서로 같죠. 두 개가 똑같죠. 결과물은 같단 말이에요. 이거나 같은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뒤집으면 오른쪽 왼쪽이 바뀌겠죠, 당연히. 모양이 정반대로 바뀌어 있겠죠. 얘는 이렇게 바뀌면 바뀌어 있고. 바뀌어 있죠. 하지만 바뀌게 될 이 두 개는 같은 모양이죠. 신기하게도. 그죠? 뒤집기를 오른쪽 왼쪽 뒤집으면 같은 모양이 나온다. 하나, 오른쪽으로 뒤집은 것과 왼쪽으로 뒤집은 것은 어때요? 그 모양이 서로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봅시다. 이건 위쪽으로 뒤집기, 이건 아래쪽으로 뒤집기 하였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런 경우에 도형의 위, 아래가 반대로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위쪽으로 뒤집은 것과 아래쪽으로 뒤집은 것은 서로 그 모양이 위로 뒤집은 거나 위로 올렸거나 아래로 내린 모양을 잘 보시면 결과적 모양은 또 같습니다. 조금 전에 것과 똑같죠? 뒤집기는 기본적으로 얘를 이렇게 뒤집나 얘를 이렇게 뒤집나 결국 모양은 얘와 얘 모양 같죠? 여기 보세요. 같죠?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위로 뒤집나 아래로 뒤집나 결과적으로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같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뒤집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도형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뒤집으면 도형의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두고요. 또 도형을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뒤집으면 도형의 위쪽과 아래쪽이 서로 바뀝니다 라는 특징을 기억해 둬야 해요. 이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는 밀기나 뒤집기 했을 때 도형을 완성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이에 관련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만나볼까요? 수학생활 뉴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수학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화가 애쉬는 주어진 모양을 이동하여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밀기나 뒤집기의 방법으로 예술이 탄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나 기자! 네, 나 기자입니다. 애셔는 마음과 영혼이 있는 그래픽 아티스트로 불리길 원했던 네덜란드의 화가입니다. 애셔의 작품은 수학적 개념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요. 살아생전 그 업적을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의 작품 속에는 수없이 많은 수학적 개념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그의 작품 중 새라는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사라지는 부분에서 물고기가 새로 변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하얀색 새와 검은색 새를 찾으셨나요?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하얀색 새는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바로 그 위에 있는 하얀색 새를 아래쪽으로 밀기한 것이다 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뒤집기를 찾아보기 위해 검은색 새 하나를 선택해봅니다.
제일 끝에 있는 검은색 새인데요. 이것은요, 제일 앞에 있는 하얀색 새를 왼쪽으로 뒤집은 후 왼쪽으로 밀기를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예술 작품 속에서 우리는 수학적 개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수학적 개념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수학 생활 뉴스 나기자였습니다. 새로운 개념 소개해 볼까요? 평면 도형을 돌려볼까요? 라고 했어요. 이걸 세 글자로 표현하면은요, 바로 돌리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 조각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거는요, 그 돌리는 방향과 각도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계 방향과 시계 반시계 방향 클럭와이즈와 엔타이 클럭 또는 카운터 클럭와이즈라고 하는데, 시계 방향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이 방향. 그리고 카운터 클럭와이즈는 이거죠. 이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이죠. 요거 반시계 방향이죠. 요거는요, 시계 방향이죠. 요거는요, 시계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반시계 방향이죠. 이거는요, 시계 방향이죠. 그거보다 먼저 알아두시고요. 이럴 때에는요, 도형에서 또는 모양 조각에서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위쪽을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 기준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특징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럴 땐 모양 조각의 위쪽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특징을 살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얘는 이렇게 돈 거고, 그렇죠? 교재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 자, 요거를 빙그르르 돌린 거죠. 빙그르르 이 방향으로 돌린 것이죠. 됐어요?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요걸요, 이 방향으로 빙그르르 돌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90도씩 시계 반대 방향, 요건 시계 방향으로 각각 돌린 것입니다. 좀 헷갈리니까 집중해서 봐야 돼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계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리기 하였습니다. 그럼 이럴 땐 모양 조각의 위쪽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가 빙그르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빙그르르.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리기를 무조건 하면요, 이것도 기준을 정했어요. 180도는 우리가 물구나무 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또는 물구나무 선 사람이 거꾸로 반대로 똑바로 섰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180도 가장 쉽게 외우는 건 뭐라고요? 물구나무 서는 거예요. 물구나무 서면 이렇게 180도가 돌았다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면 이 위쪽을요. 그런데 이 위쪽이요, 왼쪽을 향해 갔다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양 조각을 또는 도형을 돌리기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돌리는 방향과 그 각도를 함께 말해야 한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 모양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기, 시계 뭐라고요? 시계 방향으로 몇 도만큼? 90도만큼 돌리기. 요건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리기.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리기, 시계 방향으로 270도만큼 돌리기, 시계 방향으로 210도만큼. 요건 뭐죠? 시계 방향으로 제자리 도는 거죠. 360도 제자리. 시계 방향으로 360도만큼 돌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이거는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기,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리기,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만큼 돌리기. 이게 뭐라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리기. 요거는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만큼 돌리기. 요거는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360도만큼 돌리기가 되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360도만큼 돌리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각각을 만나보면 처음 주어진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기 하면요, 이 도형의 가장 위에 있던 이 꼭지점이요, 기준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시계 방향 첫 번째 건 이해되나요? 이렇게 빙그르르 돌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나요? 네, 그다음 으로 180도만큼 돌렸을 때는 제일 위에 있던 물구나무를 서면 뒤집힐 수밖에 없죠. 이렇게.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270도만큼 돌리면 위에 있던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자, 그래서 보시면 마치 이게 90도던 거죠. 다시 뭐라고요? 90도. 이거는 180도. 거꾸로 물구나무 섰죠? 다시 270도.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우리 24절기 배울 때도 270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90도를 더하면 360도는 무조건 제자리입니다. 같은 모양이 또 한번 또 나온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구나무 섰다가 다시 제자리로 껑충하고 바르게 자세를 바르게 한 거예요. 알겠어요? 막 슉 돌고 다리와 머리가 땅에 닿았다가 머리가 땅에 닿았다 다시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다시 다리가 땅에 탁 닿은 거죠. 머리는 하늘을 보고.
그런 모양.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80도와 360도를 되게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자, 우리가 이게 서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거꾸로 이렇게 탁 물건하면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팔로 막 으야 땅바닥에 아이고 머리 아파. 이게 180도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 다시 뱅그르 하고 똑바로 쓴 거죠. 얍 하고 야 하고 다시 슉 하고 써서 이게 다시 이제 제재 돌아오죠. 이게 360도예요. 이게 180도고. 알겠죠? 네, 뒤집힌 건 이게 제대로 돌았죠? 360도죠, 이건. 뒤집혔죠, 이거는. 그렇죠? 이건 180도예요. 뒤집혔죠? 180도예요. 어느 방향이 됐든 무조건 180도예요. 뒤집히면. 자, 그 다음에요. 360도만큼 돌리면 처음과 같게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도 살펴볼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기를 하면 위쪽에 있던 꼭지점이 왼쪽으로, 그런데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리면 위쪽에 있던 꼭지점이 왼쪽으로 갔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만큼 돌리면 위쪽에 있던 꼭지점이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360도만큼 돌리면 처음과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돌리기 했을 때 각각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문제풀이 도전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 쓱쓱이, 쏙쏙이, 꼭꼭이, 이번 시간에는요, 그래요, 규칙적인 무늬 만들기를 가지고 발표를 한번 해본대요.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자, 지금부터 주어진 모양을 이용한 규칙적인 무늬 만들기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쑥쑥이. 저는 이렇게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쑥쑥이 어떻게 해서 이런 무늬를 만들게 되었나요? 네, 이 어떻게 해서 이런 무늬를 만들게 되었나요? 네, 저는 오른쪽으로 밀어서 모양을 만들고 만든 모양을 다시 아래쪽으로 밀어서 무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밀기, 시작. 오른쪽으로 밀기, 다시 그대로 아래로 밀기였죠. 그 다음엔 저 쏙쏙이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뒤집어서 모양을 만들고 만든 모양을 아래쪽으로 뒤집어서 이런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네, 상당히 복잡하겠는데 일단은 뒤집기를 한번 했고요. 보시는 거지. 뒤집기, 이걸 뒤집은 거죠. 또 그다음에 다시 또 요걸 또 뒤집은 거고요. 네. 뒤집기 한 번씩 하고 만든 모양을 아래쪽으로 뒤집어서 이대로 아래로 한번 또 뒤집는 거예요. 아래로 슉딱, 또 아래로 슉딱. 세 번의 뒤집기가 필요한. 네, 내린 거죠. 이런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오, 마치 입술 같아. 그렇네. 자, 다음은 꼭꼭이 작품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모두 이용해서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에? 그냥 막 붙인 것 같은데?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모두 이용해서 힘들게 만든 작품이라고. 그런데 규칙적인 무늬는 아니잖아. 그렇네. 규칙이 없네. 규칙이 있어야 하는 거였어? 몰랐네. 나의 실수. 아유. 꼭꼭이도 주어진 모양을 이용해서 밀기, 뒤집기, 돌리기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규칙적인 무늬는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는 걸까요? 우리 서술형 문제를 해결하면서 함께 알아보자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일을 안 하시니까 우리가 합시다. 자, 개념 4. 평면 도형을 뒤집고 돌려볼까요? 하고 돼 있죠. 그래서 도형을 뒤집고 돌린 모양과 돌리고 뒤집은 모양을 비교해 봅시다 했어요.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은 채 시계 방향 90도만큼 돌린 모양. 첫 번째 거다 보시면 도형을 일단 오른쪽으로 뒤집어 볼까요?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은 거죠, 지금. 이걸 뒤집으면 오른쪽 왼쪽이 지금 바뀌어 있죠. 이거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예, 이렇게 뒤집은 거죠. 손바닥 하시면 이렇게 바뀐 모양이에요. 다시 그거를 90도만큼 시계 방향을 꼭 설정해 줘요. 그러면 이렇게 90도로 되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돌려보면 이걸 삐그르르 돌리니까 이걸 이렇게 삐그르르 돌리니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만약에 정 어려울 때는요, 종이 한 장 찢어가지고 요거를 실제로 그린 다음에 그대로 돌려보면 되는 거죠.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 뒤, 요걸 90도 뜨드드드드 하면 이거 그냥 엎어졌다. 이게 사라이라고 치면 걸어가다가 꽉 돌뿌리에 걸려서 엎어져서 꽝 하고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아이고 아파 이렇게. 꽝. 이게 90도죠. 지금 각도가 90도입니다. 엎어지니까 정말 여기 앞에 눈이 있고 코가 있다면 여기 이제 눈이 있고 코가 땅바닥에 엎어진 거죠. 이해됐습니까? 예. 돌리는데 오른쪽 뒤집어요. 뒤집으니까 이렇게 뒤집은 거죠. 예. 뒤집고 나니까 그러면 뒤집은 모양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과 오른쪽이 이제 바뀝니다. 요쪽이 여기서는 이쪽으로 온 거죠.
이해됐나요? 요쪽은 여기로 오는 거죠. 오른쪽이 지금 바뀌어야죠. 뒤집어 놓으니까. 됐어요? 됐어요? 도형을 움직이는 방법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당연히 다르게 올렸으니까 다르게 나오겠죠. 무늬를 꾸미는 방법, 일명 벽지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벽지. 타일. 이제 어떤 규칙을 통해서 예쁜 모양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요런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오른쪽으로 밀기를 계속 하시죠. 하시 뭐라고? 오른쪽으로 밀어요. 그렇죠? 밀어요. 다시 반복해서 민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아래로 또 미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 모양은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요 모양을 마치, 여러분, 요 모양이죠. 마치, 바람개비 돌듯이, 텅 돌면 돼요. 90도씩. 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려. 시작.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려. 물론 반으로 텅 돌려야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씩 4번 돌려도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을 4칸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한 칸에서 오른쪽으로 밀고, 그죠? 반복해서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밀고 또 아래로 오른쪽으로 민 다음에 그럼 이게 2개가 됐죠. 그럼 이렇게 2개 됐죠? 다시 이걸 어디로 민다? 아래로 민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오른쪽으로 밀고 아래로 밀어서 만든 무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평면도형의 이동에 대한 이론을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여기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죠. 사용한 이동 방법을 모두 찾아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였을 때 우리는 밀기와 늘어진다면 그 방법도 퀴즈 하나 만나볼까요? 평면 도형의 이동, 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형을 움직이는 방법의 순서가 다르면 마지막 모양이 서로 밀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뒤집기가 있죠. 도형을 주어진 모양을 밀기, 다시 한번 뒤집기, 볼까요? 돌리기 도형을 움직이는 방법의 순서가 다르면 마지막 모양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형을 움직이는 방법과 각도, 순서 등이 오른쪽, 왼쪽, 90도, 180도 다르면 결과물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뒤집기 같은 경우는 뒤집기를 오른쪽, 왼쪽 뒤집으면 결과물은 같아요. 위로, 아래로 뒤집어도 결과물은 같아요. 알겠죠? 네, 오른쪽, 왼쪽, 어쨌든 뒤집는 것은 오른쪽, 왼쪽에서 모양은 바뀌지만 바꿔놓고 보면 결과물은 같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모양을 밀기, 뒤집기, 돌리기 하여 다양한 무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 카드를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리면 위쪽과 아래쪽이 바뀌고 왼쪽과 오른쪽이 바뀝니다. 특히 여기 시험에 잘 나오니 잘 보세요. 580이라는 숫자를 180도만큼 돌렸다는 것은 물구나무 썼다는 거죠. 그죠? 이게 물구나무를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맨 앞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180도니까 90도, 180 이렇게 되죠. 이제 뒤집어지는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180도 나와 있네요. 뒤집어지면 얘가 맨 앞으로 출발해요. 그리고 5는 맨 끝으로 가고요. 네, 팔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물구나무 서도 팔은 물구나무 서도 또 팔이거든요. 다리 부분이 머리로 올라와도 머리 부분이 다리로 가도 팔이죠. 이해됐나요? 보시면 마치 오자가 90도 뒤집어진 모습입니다. 이게 쿵 하고 쓰러진 거예요. 90도를 더 해볼까요? 자, 이걸 다시 90도로 또 한번 이걸 이렇게 또 세워보겠습니다. 세우면 그대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오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게 벌떡 일어선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영차 이거를 들고 위로 올려보죠. 영차 들어 올리면 이 부분이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여기로 오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이 부분은 여기로 가고요. 이렇게 세워지니까 그대로 또 오자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자는 180도를 뒤집었을 때 결국 다시 오자가 되는군요. 그래서 581을 185로 바꾼 것은 180도를 뒤집으면 순서는 바뀐다는 거죠.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이 모두 끝났습니다. 교재 속 다른 문제들 꼭 풀어보세요. 궁금한 것은 인터넷 검색창에 EBS 초등야구 치고 들어와서 글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안녕. 자, 강의 끝.